안녕하세요. 아포입니다. 지난번 시간에 성남 한양수자인 마크뷰에 대한 가치 분석을 진행하면서 이번에 노원 꿈의 그린을 갖다가 가치 분석을 비슷한 방향대로 진행해 드리기로 했죠. 그리고 오늘 바로 그 방송을 갖다 진행하려 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노원도 상당히 재미있는 동네예요. 상당히 재미있는 동네고, 지난 방송 성남 한양수자의 마크뷰와 같이 광역에서 다루고, 그리고 사업지 주변 아파트 거래 현황을 갖다 살펴볼 겁니다. 늘 그렇듯이 부동산은 언제나 대장 동네를 먼저 찾는 것, 그리고 주변 아파트를 갖다가 조사를 해서 이 가격이 분양가가 적정한 분양가인지 그 부분을 먼저 체킹해서 잡아가야겠죠. 다만 세대수가 너무 적어요. 청약 대박, 아마 이거 신문 기사에 날 겁니다. 노원 꿈의 그린 청약 단지가 청약 대박을 터뜨렸다. 근데 그것은 지금 분양 세대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이게 정상적으로 한 500세대 이상 좀 풀렸으면 어땠을까 싶은 아쉬움이 듭니다. 물론 노원이 앞으로 호재들도 많이 있어요. 그럼 어떤 호재들이 있고, 앞으로 해당 아파트 단지의 적정 가치는 얼마까지 상승해 갈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요를 살펴보게 되면 노원 꿈의 그린, 사업명이 노원 꿈의 그린이고요. 대지 위치 서울시 노원구 노원로 38길 11대. 전 집원이 편한데. 대지 면적 36,000 스퀘어미터니까 12,000평 정도. 세대수는 1062세대입니다. 면적 구성은 전용 면적 기준 59 스퀘어미터, 74 스퀘어미터, 84 스퀘어미터, 114 스퀘어미터로 나타나고요. 일반 분양 92세대로 나타납니다. 말씀드렸죠. 일반 분양이 너무 적은 게 아쉽다. 여기서 한 500세대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300, 400세대만 나와줬어도 어땠을까 싶은 아쉬움이 들고요. 왜 이렇게 일반 분양분이 적었을까 좀 많이 아쉽습니다. 주차 대수는 1389대로서 지금 약 1.23대? 1.2대? 1.3대 정도 나오는 걸로 보이고요. 자, 역시나 대형 평형 비율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 보니까 주차는 아주 넉넉한 편이라고 보기엔 좀 어려워요. 그런데 지금 사실상 이곳 분위기, 거시적인 분위기를 갖다가 살펴보시고, 그 다음 주변 아파트 단지 주변 거래 현황을 살펴보시게 되면은 제가 여기에 가치가 앞으로 향후 좀 상승 여력이 높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를 아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시적인 시장 거래 현황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먼저 사업지 주변 거시적인 환경 분석을 위해서 지금 강북, 도봉, 노원구, 3구, 강북 3구라고 하죠. 강북 3구의 거래 현황을 갖다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지금 2018년 6월부터 2018년 8월까지 3개월 동안의 거래량을 갖다 모두 평균치를 내가지고 한번 각 지역별 특성을 갖다 살펴본 거고요. 지금 보면은 완연하게 동고, 서저 현상이 나타납니다. 당연히 동쪽은 노원구고 서쪽은 강북구죠. 그리고 중간에 낀 게 도봉구고요. 일단 현재 노원구가 강북구나 도봉구에서 비해서는 대체적으로 높게 나타나요. 평균 거래가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장 동네는 노원구에 없습니다. 이 세 개구 중에서 대장 동네는 미아동인데요. 미아동인 이유는 그냥 아파트 준공 연차를 보시면 돼요. 지금 미아동에서 총 153건의 거래가 발생됐는데 아파트 평균 준공 연차가 10년으로 나타나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훨씬 더 새 아파트다. 그리고 미아동은 미아상거리 쪽으로 해서 롯데하고 현대백화점이 다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이마트가 있고요. 이마트도 원래는 신세계백화점이었어요. 그런데 현대백화점이 먼저 들어오고 또 롯데백화점이 또 들어온다고 하니까 어떻게 신세계가 가장 건물이 규모가 작았거든요. 그러니까 신세계가 이마트로 도망을 쳐버렸어요. 신세계백화점 철수하고 거기다 이마트를 넣어버렸죠. 최고의 승자는 결국 이마트가 되어버렸습니다. 어쨌든 미아동은 좀 상권이 번화돼 있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미아동은 좀 강북구라기보다는 좀 성북구의 느낌을 풍긴다 라는 느낌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창동의 가격이 거의 뭐 노원구 쪽 아파트들하고 좀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이것은 창동 지역이 그나마 좀 아파트가 제대로 갖춰져 있다는 부분도 있지만 아울러서 창동에도 개발 호재가 있습니다. 개발 호재라는 건 무엇이냐면은 지금 창동 주차장 부분을 갖다가 아레나 공연장으로 개발하겠다라는 계획이 잡혀져 있어요. 서울시에서 아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고 박원순 시장님도 좀 밀어주려는 분위기는 있습니다만 아직 그거는 그냥 카더라 수준까지만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창동 역사는 창동역에 또 민자 역사를 갖다 설립해서 좀 상권을 갖다가 좀 고급 상권으로 탈바꿈하겠다라는 계획이 있지만 창동 역사는 현재 부도났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골조만 한 6층까지 올라가 있는데 지금 계속 한 10년째 방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창동 현황 그렇고요. 나머지 살펴보게 되면 노원구, 상계, 중계, 하계, 월계 다 거의 대부분 평당가가 비슷비슷해요. 다만 월계가 좀 더 젊어가지고 21년 차다 보니까 좀 더 가격 뭐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겠죠. 여기서 가격대가 가장 비싼 것은 중계고요. 지금 보시면은 상계, 중계, 하계 이쪽 지역은 사실상 거의 신도시와 같은 느낌이다. 그러니까 신도시라는 게 지금 2기 신도시들 말고요. 1기 신도시하고 거의 비슷한 느낌을 갖다 풍겨줘요. 이쪽 지역으로 가게 되면은 상당히 도로 정비도 잘 돼 있고요. 기반 시설이 잘 돼 있습니다. 마치 신도시에 들어와 있는 그런 느낌을 주게 되죠. 이게 지난 노태우 정권 때 신도시를 갖다 개발하면서 노원 쪽에는 지금 상계, 중계, 하계 쪽에다가 아파트를 갖다 대량으로 공급하면서 노태우 정부의 주택 2만 호 공급 공약을 갖다가 달성하는데 일조를 하게 되죠. 다만 상계, 중계, 하계의 좀 약간 좀 안타까운 점은 노태우 정부에서 이쪽 지역은 무조건 소형 평형 위주로만 많이 공급을 했어요. 너무 수영 평형 위주로 많이 공급하다 보니까 균형 뭐라고 해야죠? 좀 잘 해당 지역마다 좀 잘 사는 동네도 있고 좀 약간 못 사는 동네도 있어야 되는데 좀 약간 하향 평준화돼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다만 너무 다 그렇게 지을 수는 없다 보니까 중계 사거리 쪽으로 해서는 대형 평형을 풀어줬어요. 중개 사거리, 은행 사거리라고 하나요? 중개 사거리, 은행 사거리. 어쨌든 그쪽에다 대형 평형을 갖다 좀 많이 풀어줬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학원가가 번성하게 됩니다. 자, 누구는 학군이 먼저다, 그 다음 아파트다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건 틀린 얘기고요. 수요가 있으면 항상 공급은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이쪽 지역의 중계동에 대형 평형 아파트들이 많다 보니까 소형 평형에서는 애 한 명 학원 하나 보낸 수준인데 이쪽 동네에 가니까 애를 갖다 학원을 네다섯 개씩 보내더라 하면 당연히 그쪽에 학원이 군집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중계동이 자연스럽게 학군이라는 게 중계 학군이라는 게 만들어졌고요. 그래 중계 학군이 한때는 무척 강했었습니다. 무척 강했었는데 지금은 중계동이 좀 많이 수요를 갖다가 뺏겼어요. 좀 주변 신도시 쪽으로도 뺏기고 중계동 쪽에서도 좀 많이 이탈이 있었고요. 그 부분이 좀 아쉽긴 한데 이 지역이 지금 현재 너무 좀 노후화됐다. 그리고 재건축에 대해서 아직 사람들의 이슈가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지역이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평당가 전용면적 기준 평당가예요. 여기 나와 있는 건 전부 다 아직 2천만 원을 갖다가 넘지 못하는 지역들이 많다. 그럼 지금 현재
도봉구나 강북구에 도봉동, 방학동, 상문동, 우이동, 수유동 여긴 왜 이런가요? 하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여긴 정말 저렴하죠. 1,500만 원 넘는 지역이 없으니까요. 너무 저렴한데 여긴 가보시면은 압니다. 메인 도로 쪽은 좀 그럴싸한데 한쪽만 이 메인 도로 쪽 도봉로인가 정확한 도로 명칭은 기억이 안 나는데 한쪽만 이면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상당히 도로가 열악해지는 것도 나타나고요. 기반 시설도 상당히 부족하다는 게 그냥 여러분들께서 보시면은 확 느껴집니다. 가격이 왜 이렇게 격차가 나느냐? 그거는 사실상 발로 직접 그 지역을 가보면 나타나요. 자, 좀 노원 3구, 강북 3구 지금 얘기가 길어졌는데요. 지금 현재 분양을 갖다 진행하는 곳은 바로 상계동입니다. 상계동의 특징을 갖다가 살펴보게 되면은 평균 거래 면적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도 월등히 작다. 상계동은 아까 중계동 은행사거리 상권을 말씀드렸잖아요. 상계동도 빠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상권이에요. 노원구 롯데백화점이 있고요. 원래는 그게 롯데백화점이 아니었는데 롯데에서 인수를 했죠. 원래는 무슨 백화점이었는데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네요. 어쨌든 그 백화점을 롯데가 인수했고, 그리고 나서 그 뒤로 노원 문화의 거리라는 상당히 번화된 상권이 있습니다. 거의 뭐 신촌 상권 같은 느낌? 건대 상권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을 주고요. 상권은 상당히 번화 있어요. 주말 저녁 때 아니면 금요일 저녁 때 가보시면은 상권이 어마어마하게 번화되어 있다. 다만 이게 좀 상권도 과거에 비하면 좀 죽었어요. 왜냐면 이쪽 상권이 상당히 강하다 보니까 남양주라든가 의정부라든가 이쪽 사람들이 다 노원으로 몰리게 되면은 노원역에 롯데백화점 혹은 그 뒤쪽에 노원 젊음의 거리 그 노원 로데오 거리라고 표현할게요. 노원 로데오 거리 쪽으로 사람이 몰렸었는데 지금 현재는 남양주에도 어느 정도 상권이 갖춰지고 신도시들이 만들어지면서 상권이 갖춰졌고요. 의정부에는 의정부 역사에 또 신세계 백화점이 들어서면서 의정부에서 더 이상 노원으로 올 필요가 없어지다 보니까 과거의 상권 규모에 비해서는 좀 많이 줄어들었다. 물론 그래도 아직도 번화되어 있는 상권이라는 점은 변함이 없습니다. 자, 상계동 바로 이러한 번화한 상권을 가지고 있다. 번화한 상권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한마디로 또 다른 의미에서 해석하자면은 이쪽에서 장사를 하는 부유한 상인들이 아파트 수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직장인 수요 여기서 뭐 강남까지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강남으로 출퇴근하고 종로로 출퇴근하고 여의도로 출퇴근하고 그러신 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여기서 이거는 직장인들보다는 부유한 상인들이다 라는 쪽으로 해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건 상계동이고요. 중계동은 또 달라요. 중계동은 또 직장인 비율이 훨씬 더 높습니다. 자, 그러면은 상계동 지금 대략적으로 분위기 설명드렸는데요. 본격적으로 상계동 이번에 분양하는 한화 꿈의 그린 주변 아파트 거래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신 자료가 노원 상계동 아파트 거래 현황 3개월 동안 2018년 6월부터 8월까지 지금 거래 현황을 갖다 쭉 나열한 거고요. 지금 일부 단지들이 빠져 있는데 빠져 있으면은 뭐 한 3개월 동안 거래가 없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여기 면적이 단지명 그리고 우측으로 준공 연차예요. 뭐 29년, 뭐 26년 그렇게 써져 있는 게 준공 연차고요. 그 밑에 있는 게 거래 면적입니다. 평균 거래 면적. 뭐 56 스퀘어미터, 51 스퀘어미터, 50 스퀘어미터, 뭐 85 스퀘어미터도 있고요. 여기서 딱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59 스퀘어미터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르는 20평형대다. 방 3개, 화장실 하나, 오래된 아파트들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있는 게 59 스퀘어미터고 59 스퀘어미터보다 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20평형대 초반에서 10평형대 후반이 되겠죠. 그리고 84 스퀘어미터가 30평형대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지금 보면은
대부분의 단지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구 스퀘어미터보다 작아요. 상당히 작다. 아하, 사업지도 말씀 안 드리고 주변부터 말씀드렸네요. 지금 현재 붉은색 점선으로 해서 보이시죠? 그림 지도 한가운데 얘가 상계주공 8단지 지금 현재 분양되는 하나 꿈의 그린 노원 하나 꿈의 그린 부지고요. 그리고 주변으로 쭉 아파트 단지들의 현황입니다. 지금 상당히 좀 주변이 면적이 좀 많이 작다. 많이 작다. 그러니까 많이 면적이 작다는 것은 그분들의 소득 수준도 더불어서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는 걸 의미하죠. 자,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여기가 좋은 위치예요. 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제가 말씀드렸죠. 노원역의 상권이 워낙에 번화되어 있다 보니까 노원역에는 부유한 상인들이 있고 그 부유한 상인들이 수요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수요가 어디가 있느냐? 자, 지금 지도 보시면은 지도상에 노원 현대 그리고 임광 아파트 보이시죠? 지금 임광 아파트 밑에는 대림 아파트도 있어요. 자, 노원 현대 준공 20년 차 된 아파트 84스퀘어미터, 84.8스퀘어미터로 나타나는데 이게 30평대입니다. 일반적인 우리가 이야기하는 30평대 아파트가 5억 2천이다. 어라? 생각보다 좀 높나요? 물론 이게 노원 역세권이에요. 여기 노원 역세권이고 그런데 좀 북쪽으로 가보니까 또 인광 아파트라고 보여요. 인광 아파트는 전용 면적 122스퀘어미터 40평형대죠. 평균 거래된 게 두 건 거래됐는데 40평형대로 거래됐고 평균 거래가가 7억이다. 와, 이 중계동도 아닌데 왜 이러나요? 자, 말씀드렸다시피 부유한 상인들의 수요, 이 사람들이 그냥 그 자기 업소까지 걸어서 다닐 수 있는 거리에, 그런데 아파트가 다 주변에 소형 평형밖에 없다 보니까 30평형대는 수요가 있는 거예요. 여기는 중대형 평형을 더 알아주는 거죠. 중대형 평형을. 그러다 보니까 중대형 평형에 대한 수요는 분명히 있는 지역이다 라는 게 나타나고요. 물론 인광 아파트 밑에 또 대림 아파트도 있는데 지금 3개월 동안 거래량이 뜬 게 없어가지고 아쉽게도 대림 아파트는 가격 표기 못 해드렸습니다. 가격대는 비슷해요. 자, 그런데 임광 아파트 왜 이렇게 비싼가요? 직접적인 호재가 있어서 그래요. 여기는 지금 인광 아파트 좌측으로 해서 철길 보이시죠? 지도상의 철길. 이 철길에 있는 게 원래 노원 차량기지였어요. 이 노원 차량기지가 2023년인가요? 그때 되면은 이전을 합니다. 지금 4호선이 연장되면서 4호선이 남양주 쪽으로 해서 남양주 진저까지 가죠. 그러면은 그쪽으로 해서 그쪽에 차량기지를 갖다 옮겨놓고 여기를 갖다가 상권, 상업시설 위주의 주상복합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아직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나오진 않았어요. 뭐 가설계는 여러 개 돌아다니긴 하지만 그런 건 다 믿지 마시고요. 왜냐면은 사업 시행자도 없어요. 사업 시행자가 나타나야 그때서야 가설계가 그나마 믿을 수 있는 가설계인데 그나마도 없다. 사업자도 없다. 그런데 분명히 이전하는 건 분명해요. 그러면 그 이후에 여기가 개발되었을 경우에 상당한 상권이 만들어질 수 있다. 지금 뭐 여기를 코엑스와 같은 뭐 그런 시스템으로 키우겠다 뭐 여러 가지 말들은 많은데 뭐 어디까지나 다 카더라 이제 깊이 있는 거는 다 그냥 신뢰를 버리세요. 하지만 개발은 된다. 분명히 개발된다. 여기 노원 촬영기지가 어마어마한 면적인데 여기가 개발된다면 최고 수혜 단지가 바로 상계 인광아파트와 대림아파트가 되겠죠. 그리고 그런 수혜를 갖다 볼 때쯤이면 여기도 분명 재건축 얘기가 심도 깊게 나타나기 시작할 거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임광이 좀 많이 가격이 비싸다. 자, 하지만 좀 사업지 얘기는 안 하고 너무 주변 얘기만 길어졌는데 이 지금 꿈의 그린은 마들역까지 도보 5분 이내 거리 가능하고요. 물론 좀 멀어지는 곳은
뭐 마들역보다는 노원역까지 걸어가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어요. 뭐 거리는 준 역세권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역세권이라는 게 중요하죠. 거기다가 더불어서 이 동네 지금 새 아파트가 하나도 없어요. 새 아파트가 생긴다면 어떨까요? 자, 그리고 나서 지금 분양가를 보시게 되면요. 지금 현재 분양가는 공급 금액이 분양가고요. 확장비, 중도금 대출 다 합쳤어요. 취등록세도 포함시키려다가 취등록세는 빼버렸습니다. 빼버린 이유가 어차피 주변 아파트 구매를 하시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취등록세는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객관적인 비교를 위해서 빼버렸고요. 자, 가격대를 비교해 보게 되면은 지금 84 스퀘어미터 84 스퀘어미터 그러니까 30평일 때 6억 5천이에요. 약 6억 5천에서 6억 6천으로 나타나죠. 확장비하고 중도금 대출 다 포함시켰을 경우에. 그런데 노원현대 20년 된 아파트하고 가격 격차가 불과 1억 3천밖에 나지 않는다. 이거는 상당히 차이가 적게 나는 거예요. 다른 지역들은 막 2배 이상씩 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물론 노원현대가 좀 더 입지는 노원역에서 가깝기 때문에 유리하지만 그렇게까지 큰 차이는 아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하나꿈의 그린 지금 84 스퀘어미터 분양가 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114로 가볼까요? 114 인광 아파트하고 실제 면적을 갖다 비교해 보면은 확장이 되기 때문에 114가 인광 아파트 122보다 더 넓게 나타나요. 더 넓게 나타나는데 인광 아파트가 7억인데 얘네가 7억 8천이다. 자, 물론 인광아파트나 노원현대나 최근 상승한 부분이 있다는 것은 감안해야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하나 꿈의 그린의 가격이 저렴하다. 그리고 하나 꿈의 그린 지금 5구 스퀘어미터 지금 가격대는 5억대로 나타나요. 5억대로 나타나는데 물론 확장비 중도금 대출 다 포함해서 이 가격은 주변 대비 주변 뭐 50 스퀘어미터 뭐 이런 면적대랑 비교하면은 가격 격차가 비교 가능한 게 하나 있긴 있겠네요. 상계주공 11단지 보면은 4억 4천 정도 69 스퀘어미터 물론 확장을 하고 나면은 면적대는 5구 스퀘어미터가 더 넓어질 수가 있습니다. 상계주공 11단지 29년 차니까 여기는 암목지수가 적용되지 않은 아파트고요. 지금 5구 스퀘어미터는 암목지수가 적용됐기 때문에 여기서만도 1평, 1, 2평 이상이 더 넓어져요. 그렇게 되면 2평이면은 6스퀘어미터 늘어난다면은 65스퀘어미터에다가 확장까지 감안하면은 상계주공 11단지보다 상계주공 11단지 5구 스퀘어미터 6구 스퀘어미터보다 지금 하나 꿈의 그린 5구 스퀘어미터가 더 넓게 빠진다 라는 부분 함께 감안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 가격 분양가는 적정하다 못해 좀 저렴하다 라는 부분이 나타납니다. 자, 오늘 여기서 상품 분석은 그냥 생략할 거예요. 왜? 상품 분석을 해야 될 단지가 있고 상품 분석이 필요가 없는 단지들이 있어요. 필요가 없는 단지는 뭘까요? 그냥 뭐든 당첨만 되면은 감사합니다 하고 무조건 계약서 쓰러 가야 되는 단지죠. 그렇기 때문에 상품 분석에는 치중하지 않을 거고요. 상품 분석보다는 당첨에 의의를 둬야 된다. 준공할 때는 1억 이상, 최소 1억 이상 피가 붙어 나가는 지역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참고 삼아 여기가 분양가가 아무래도 여기도 분양가 규제를 받은 것 같아요. 좀 분양가 너무 높지 않게 분양하도록 좀 압박이 있었고 그래서 분양가를 갖다 좀 싸게 하다 보니까 옵션이 어마어마해요. 주방을 갖다가 뭐 수입산 주방으로 설치를 해주고 뭐 시스템 에어컨 당연한 거고 뭐 돈을 안 받는 게 없어요. 다 돈을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옵션 비용이 좀 별도로 한 2천만 원 정도 더 추가될 수가 있는데 뭐 여러분들께서 실수의 목적이라면은 저는 옵션에 대해서 전혀 전 거부감 없습니다. 하지만 뭐 투자자시라면은 나중에 준공되고 나서 이거는 전매가 불가능하거든요. 전매 5년간 금지인데 뭐 등기 치고 나면 전매는 아니니까 뭐 복등기로 해서 매도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뭐 사실상 복등기는 그렇게 권장드리진 않고 실수요자가 들어간다면
분명 돈은 됩니다. 그런데 나는 이걸 세를 놓을 거야. 뭐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세를 놓고 나면 옵션 비용들은 감가상각의 대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옵션을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못 느끼겠어요. 하지만 조합 측, 사업자, 그러니까 사업자가 조합이죠. 지금 현재 조합 측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지금 낮아진 분양가를 만회하려고 옵션을 좀 무리하게 많이 넣은 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상품 분석 안 한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상품 분석 생략하고요. 여러분들께서 한번 판단을 해보시죠. 노원구는 지금 현재 서울에서도 가장 가격이 높지 않게 상승한 지역입니다. 다만 높지 않게 상승했던 이유, 뭐 정부에서 뭐 투기 지역을 갖다 묶어버리고 뭐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른 지역들은 다 오른단 말이죠. 분당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아직 노원 지역은 많이 오르지는 않았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이 노원을 갖다 내가 주택을 매수를 생각해 보겠다라고 하신다면은 적어도 노원에서 한번 지하철을 직접 타고 명동 쪽으로 나가 보신다거나 아니면 지하철을 직접 타고 강남까지 가 보신다거나 그걸 한번 꼭 해보세요. 왜? 생각보다 그렇게 직주 근접이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 접근성이 양호하지만은 않다. 특히 좀 아침 출근 시간, 새벽에 나오면 모르겠는데 조금만 늦어도 차가 정체가 좀 심하게 나타난다. 그런 부분은 감안해 주시고, 여러분들께서 지역을 선택하실 때 항상 주요 입지, CBD, GBD, YBD라고 하는데 그 지역들, CBD는 종로, 충정로 쪽, 그리고 GBD는 강남, YBD는 여의도, 그쪽으로 해서 이 접근성을 갖다가 다 한번 체킹을 해보시고 어느 지역과 어느 지역을 갖다가 선택하실 때 그 부분을 감안하신다면은 실패 없는 투자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상으로 방송 마치고요. 오늘은 좀 상품 분석이 없어서 아쉬운 분들이 계시겠지만 그 부분은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도 뭐 쓸데없는 방송을 갖다 하고 싶지는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유익한 부분만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마치고요. 여기까지 시청해 주신 아폴 가족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